주말 시장 계속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방어주 성격의 섹터인 통신이나 전기가스 업종이 장 초반에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의약이나 유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두 종목 모두 강세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과 함께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4%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0만 7천 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메일유학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분할했습니다. 이 지주사와 유가공사 부문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입니다. 4%대 오르면서 4만 9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생태계 구축 가속화 가운데 애플의 OLED 관련된 최선호주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1%대 강세고요. 28,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급성장의 전망이 된다는 분석 나타나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FPCB 관련된 핵심 부품차로 인해서 관련된 출하량 증가 또 판가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오르면서 11,5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 장초반부터 모두 급등세 보이고 있죠. 대성산업가스 매각에 대한 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현재 대성산업의 주가 22% 넘게 급등하며 4,6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3분기 부진한 실적 기록이 되면서 급락세입니다. 해외 필러 수출이 지연되고 있고 홈케어 부분에 있어서의 역신장이 그 배경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15%대 넘게 하락하며 75,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5% 오른 데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강세입니다. 0.43% 11,6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특수형광은 상장 유지 결정 이후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첫날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 기록하면서 1,435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픈마켓 리포트 통해서 리포트 확인해봤었던 애경유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배당 매력도 언급이 되고 있죠. 현재 주가 3.75% 오른 12,4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지수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영 재미는 없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이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을 좀 강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좀 강한 종목과 또 하락하는 종목, 좀 상대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대성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대성산업이 결국 회사채 상환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알짜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미 10월 달부터 시장에 반영이 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대성산업의 주가 자체가 10월 달부터 이달 초순 정도까지도 바닥권 영역에서 계속적인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알짜 자회사인 만큼 매각의 어떤 그 가격대가 1조 원대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일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좀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좀 보이면서 개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1월 초순 정도에서는 좀 난항이 예상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이 대성산업가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매각 흥행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다라고 사유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4,500원을 보이면서 20% 급등을 보이면서 일단 직전 고점 4,725원 정도까지는 아직은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바닥권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 즉 6월 정도에 매각의 어떤 그 기대치를 좀 가지면서 저가 매수가 오전장보다 벌써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은 일단 현재로서는 변동성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 자체가 일단 돌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변동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이 종목 자체를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적인 매수 관점 자체를 좀 따라붙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매수에 가담한다면 확실하게 손절가를 한 3% 내지 4% 정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케어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시총 상위주 흐름 자체가 약화된 그런 모습 가운데 케어젠의 주가 자체가 3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하향되었다는 그런 부분과 함께 신제품에 관련된 해외 등록 절차 자체가 지연되어서 이 부분 자체
자체가 결국 매출 감소에 의해서 또 수익성이 저해되지 않을까라는 요인 때문에 주가가 꽤 하락하면서 급락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7만 100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제 저가권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낙폭은 좀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흘러내렸던 그런 측면에서 바닥권 영역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이와 같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암울한 요소들이 이제 시장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현재 시점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해서 낙폭 과대된 측면이다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바닥권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좀 매수에 가담하셔서 좀 큰 폭의 급락을 보였던 그런 측면이니까 현재는 일단 7만 100원의 저점 대비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이 현재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8만 원 정도 이상권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 하에 좀 지켜볼 수 있는 전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매매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하고 있는 케어젠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받았습니다. 자, 이 위원님의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보셨나요? 네, 삼성물산이 워낙 하락세를 보이니까 네. 많은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자 그런 물타기 한번 해보자 분은 계실 텐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작년에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거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합병이 성사됐지만 그 와중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다시 언론의 급부상하고 국제 관심권으로 정치권의 관심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든가 삼성그룹, 삼성 관련된 쪽에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설수 있는 주식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스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미국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6년 만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실제 얼마만치 좋아질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2,000개 주식 중에서 자그마한 거 올라가는 거 빼고요. 큰 주식 중에서 딱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감히 말씀드리면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딱 세 개를 제외하고는 아마 차트 보시는 분 중에서 흔히 얘기해서 뭐 정배열이 됐건 뭐라고 표현됐건 간에 살아있는 주식은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장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주면서 기술적 반등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해외 증시는 연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유입 자체가 좀 이루어진다면 수급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확연하게 우리가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은 역시 수급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움직임 잘 따져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위원님께서는요? 네, 뭐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 현실 그리고 경제 현실, 뭐 정책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이 워낙 썰렁하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할 수가 없다,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잘 새겨보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MTN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